오늘은 1857년부터 1903년까지 살았던 영국 작가 조지 기싱의 단편소설 특급 하숙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해피리더 북튜브를 통해 감상했고 소설 속 문장들은 이 채널 운영자의 목소리로 소개합니다. 무대는 1889년 런던 외곽지의 어느 작은 동네이고 주인공은 45살의 조던이라는 사내입니다. 아치볼드 조던은 이 좁디 좁은 이즐링턴에서 25년 동안 하숙인으로 살았다. 그리고 한 집에서 1년 이상 머무르지도 않았다. 오랫동안 조던의 가족과 돈독하게 지냈던 이들을 비롯해 하숙집 부인들에게 조던의 생활 방식은 늘 화제거리였다. 그런 지위의 남성이 아직 독신이라는 것도 놀라웠으나 무슨 이유로 그렇게 자주 하숙집을 옮기는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즐링턴에서 그의 방문을 꺼리는 부인은 아무도 없었으며 일단 하숙인으로 맞이하면 그를 계속 붙잡으려고 애를 썼다. 게다가 그는 종종 하찮은 이유를 대면서 더 나을 것이 없는 하숙집으로 옮겨가기도 했다.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 기대했던 부인들은 어쨌든 조던이 신사 중의 신사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쉬운 하숙인이 아니었다. 입맛은 지나치게 까다로웠고 자존심도 강했다. 하지만 받은 만큼 보상한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했다. 조던은 보통 집주인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하숙비를 지불했다. 모든 일은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이뤄져야 했다. 심지어 식사 시간도 분 단위로 지정한 시각에 맞춰야 했고 지시를 하나라도 어기면 조던 특유의 끔찍한 표정과 대면해야 했다. 조던이 끊임없이 이사를 다닌 것은 불편하다거나 더 나은 곳을 찾고 싶어서만은 아니었다. 스스로도 전부 깨닫지 못했던 그 비밀은 바로 그의 자존심이었다. 그는 집주인이 자신을 일상적인 존재 또는 평범한 하숙인으로 생각할 때 불쾌해졌다. 그 순간 그는 곧바로 이사할 마음을 먹었던 것이다. 당장 집을 떠나겠다고 통보한 뒤 상심에 빠진 집주인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 더 큰 상처를 주려고 교활한 방법을 쓴 적도 있었다. 속으로 이미 떠나기로 작정하고 새 하숙집을 물색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최고의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1년 전에 떠난 집으로 다시 돌아가 자신의 출연이 일으킨 흥분과 야단법석을 지켜보며 쩔쩔매는 사람들 앞에서 착한 독재자처럼 구는 것은 또 다른 즐거움이었다. 그래서 그는 떠나는 이유를 절대 알려주지 않았고 이유를 말해달라고 요청하면 교묘하게 화제를 바꾸거나 그동안 잘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을 우아하게 늘어놓는 식으로 언제나 여주인과 사이좋게 헤어졌다. 그는 다툼을 두려워했고 어떤 논쟁도 벌이기를 싫어했다. 이런 천성 때문에 평범했을지 모를 그의 성격이 어느 정도 더욱 고상하게 보였다.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라 여긴 행동과 말 속에 오히려 저속한 허영심이 깃들어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딸을 하나 가진 33살의 과부가 그 동네에 들어오고 조던이 그녀의 하숙인이 됩니다. 그녀는 조던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고 알아보지도 않았다. 다른 부인들처럼 그녀 역시 조던의 부드러우면서도 위험 어린 태도와 목소리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런 하숙인을 만난 것이 기뻤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전혀 비굴하지 않았고
더할 나위 없이 차분했다. 말수도 적었고 꼭 필요한 말만 했다. 늘 단정한 옷차림으로 조용하면서도 분주하게 집안을 돌아다니며 구석구석을 청소했다. 음식도 정성을 다해 준비했다. 조돈이 유일한 하숙인이었기 때문에 부인은 그에게 완전히 집중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일주일이 흐르고 그 까다로운 하숙인은 과거 어느 때보다 만족스러웠다. 과부는 다른 하숙집 주인들과는 달리 하숙비 이외의 웃돈을 거절하여 조던을 놀라게 하고 집안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며 정갈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냉철한 성격도 그의 마음에 듭니다. 그는 개인적인 얘기까지 하기 시작했고 부인이 값싼 호기심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자 마음을 더욱 편하게 먹었다. 보통 사이라면 절대 꺼내지 않았을 경제 사정이나 사업 얘기까지 하나하나 전부 털어놓았다. 그는 변하고 있었다. 얼마 후 그는 하숙집 여주인과 결혼하면서 자신이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더 이상 이 집 저 집 옮겨 다닐 필요가 없다. 남은 인생을 보낼 편안한 집이 진짜로 생겼고 모든 것을 챙겨주고 사소한 습관까지도 따뜻하게 받아줄 친절하고 똑똑한 부인을 얻었다. 이보다 현명한 처사가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또 얼마 후 조던은 아내가 사치스럽고 귀족적인 집과 가구와 옷을 사는 데에 놀라고 그녀의 성격이 냉정하고 완고하다는 데에 더욱 놀랍니다. 그녀는 남편의 늦은 귀가 시간을 용납하지 않고 식사 중에 신문 읽는 것도 용납하지 않으며 그녀와 대화하기 위해 서두느라 흙 묻은 장화를 신고 침실에 들어오는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변명은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두세 시간씩 설교를 합니다. 나는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당신이 늘 마음에 들었어요. 한번 약속을 정하면 부인은 길을 쓰고 약속을 지켰고 날이 갈수록 그녀의 규칙들은 얼마 전까지 독신남이었던 그를 점점 짜증나게 만들었다. 예전에는 자신이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고집하며 자질구레한 집안일까지 시시콜콜 참견해 하숙집 주인들을 괴롭혔다. 하지만 지금은 훨씬 더 짜증스러운 집요함에 시달리며 그 횡포가 어떤 것이었는지 깨닫고 있었다. 조돈 부인은 남편이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대로 생활하고 움직이고 존재해야 한다고 정한 것이 틀림없었다. 원래 성격이 약했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 양보하자는 생각이 들면서도 화가 난 그는 오기가 생겼다. 지금의 처지를 차분히 돌아볼수록 앞날은 더욱 끔찍했다. 이건 완전히 노예 생활이잖아. 그는 몇몇 부분이 소름 끼치도록 자신과 닮은 여자와 결혼한 탓에 그녀를 이길 가망이 없었다. 그가 복종하기만 하면 문제될 것은 없었다. 그러나 복종은 그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절대로 참을 수 없는 한 가지였다. 결국 조던은 집을 나갑니다. 기다리라지. 25년간 여자들을 굽실거리고 벌벌 떨게 만들었던 아치볼드 조던이 아내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것 같은가. 하루가 지난 뒤 조던은 흑두성이 장화를 벗지도 않고 거실로 들어갑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부인은 그가 싫어하는 조용한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내 집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거요. 알아들었소? 알았어요.
하지만 정말 유감이군요. 당신한테 너무 실망했어요. 당신의 집이지만 마음대로 하지는 못할 거예요. 마음껏 화내세요. 당신 집이라도 당신 마음대로 하지는 못할 거라고요. 그녀의 눈빛에는 그가 감당하기 힘든 경멸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완전히 이성을 잃은 그는 상스러운 저주를 내뱉으며 선체로 부들부들 몸을 떨었다. 그러자 부인은 훈계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하지만 감사하게도 나에게는 나만의 의지와 자존심이 있다. 당신이 마음대로 행동해도 나는 아내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인내할 것이다. 내 인생을 힘들게 하려는 속셈이라면 실수임을 깨달을 것이다. 나는 그저 당신을 못 본 척하면 된다. 아마 오래지 않아 당신은 정신을 차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조던 부인은 날이 새도록 계속했고 상대가 너무나 피곤해 잠에 골아 떨어지고 나서야 조용해졌다. 다음 날 조던의 행동은 어쨌든 이번에는 그가 졌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며칠 후 조던은 다시 한번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며 화를 내기 시작했다. 우리 둘 중 한 사람은 이 집에서 나가는 거야. 난 당신이랑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 알겠소? 꼴도 보기 싫다고. 어디 계속해봐요. 부인은 약간 빈정거리는 말투로 대꾸했다. 마음대로 괴롭히세요. 나는 참을 수 있으니까. 아무리 당신이 그래도 나는 내 본분을 다할 거고 당신이 힘으로 나오지 않는 한 이 집에서 나가지 않을 거예요. 만약 당신이 선을 넘으면 법은 당연히 내 편이겠죠. 조던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두려워하는 부분이었다. 법은 아내 편이었다. 말싸움을 해봤자 소용이 없었다. 무슨 말을 해도 항상 잘못은 그에게 있는 듯 했다. 아내는 감탄스러울 만큼 투철하게 자기 할 일을 할 뿐이었다. 조던은 다시 가출합니다. 하루가 지나도 아내가 그를 찾지 않자 이틀 만에 집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이러합니다. 조던 부인은 그가 평소대로 퇴근한 것처럼 굴었다. 밖에 비가 오나요? 그녀가 살짝 웃으며 물었다. 조던은 최대한 무뚝뚝한 말투로 대답했다. 그렇지 않소. 두 사람 사이에서 그가 집을 나갔던 일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날 밤 조던 부인은 남편이 계단을 오르내릴 때 페인트 칠한 곳을 밟는 습관이 나쁘다며 한두 시간 얘기했고 그런 다음 조용히 잠들었다. 그러나 조던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뭐지? 결국에는 집안에서 자유를 포기하면 집 밖에서는 자유를 허락하는 것인가? 아내는 정말로 집과 가구와 돈에 만족해서 남편이 나가든 들어오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인가? 어렴풋한 희망이 보였다. 해가 뜨자 그의 환상은 흐릿해졌으나 조던 부인은 여전히 가출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는 여전히 마음을 졸이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조던이 원하는 집은 하숙집입니다. 그리고 웃돈을 주면 노예처럼 말 잘 듣는 하숙집 주인을 원합니다.
조던의 아내는 남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꼬박꼬박 돈을 가져다 주되 그녀의 말을 잘 듣는 하숙인을 원합니다. 그 두 사람은 하숙인과 하숙집 여지인으로서는 좋은 관계지만 남편과 아내로서는 나쁜 관계입니다. 우리 주위, 즉 학교, 직장, 어떤 모임에서든 공적으로는 좋은 인연이지만 사적으로는 나쁜 인연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꾸로 사적으로는 좋은 사이지만 공적인 일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분별력이고 나는 부족한 분별력을 채우기 위해 시간 날 때마다 훌륭한 지성인들이 쓴 글을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